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제가 2살 더 많았고 직속 후임으로 들어온 남편을 제가 조금 잘 챙겨주다 남편이 제게 고백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 감정이 켜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둘 다 집안의 간섭도 그닥 없었고 그냥저냥 조용히 만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이 난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알아서 잘 자르고 해결해 주기도 했었고 결혼 전부터 극성맞은 시댁의 낌새가 보이기도 했지만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남편은 어리지만 꽤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바르고 올곧은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남편과의 연애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해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안아주고 그랬죠. 제가 나이가 더 많음에도 믿음직했고 사람 자체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조금 내성적이라 친해지기가 힘들지 막상 친해져 그 사람의 선 안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잘해주기도 했었어요. 결혼을 할 때에도 제가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남편은 군대에 다녀온 후 취준생활을 하다 입사하게 된 거라 저와는 연차 차이가 좀 있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은 걸 담당했어요. 양가에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대출도 좀 껴가며 이리저리 잘 굴려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극성이라는 시댁도 인터넷에 놔두는 그 정도 급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대처를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제게 젊은 남자 만나 기세우고 사니 좋냐, 나이 든 며느리 받아서 기분이 안 좋다 등등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어느 날 명절에도 날 맞춰 내려가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은 제게 달려와 또 저를 욕하며 하나하나 잔소리를 했어요. 전 그저 웃기만 했죠. 사실 성격 같아선 한번 엎었어야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 가만히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이 알아서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이렇게 사냐고. 집 사고 먹고 살고 하는 거 전부 제 덕에 하는 건데 엄마는 단돈 100만 원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왜 내 와이프한테 나쁜 소리 하냐고. 이런 소리 늘어놓을 거면 나 엄마 안 본다고 팽 해서는 저를 챙겨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네요. 저도 성격이 센 편이라 누가 제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같이 싫은 소리로 받아치는데 시댁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먼저 받아쳐 그냥 평화롭게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또 남편은 저희 집으로 가면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다며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음식도 본인이 나서서 하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본인이 나서서 다 하네요. 제가 외동딸이라 늘 적적해 하셨는데 애교 많은 막내 아들 생겼다고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가끔은 남편이 저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시댁이 잘 하겠다고 조금 빈말을 던져도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정말 장모님 장인어른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자기 부모님 같아서 이러는 거지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해도 저한테 너무한다고. 어른이라도 다 옳은 게 아니니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한다고 으름장을 내며 절대 잘해주지 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니 저는 정말 남편 복은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참 얄팍하고 부질없는 일이었다 싶었던 사건이 생겼죠. 남편은 결혼을 그닥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내 커플이 결혼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회사에 붙어 있으면 기강을 흐리고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였어요. 남편보다 제가 직책도 높고 회사에 기여한 바도 많으니 본인이 이직을 하는 게 더 맞다며 완전히 다른 계열 공부를 하더니 턱 이직을 성공했네요. 그런데 그 이직한 회사에서는 외근도 출장도 과하게 많았습니다. 초반에 일을 배울 때야 야근을 엄청나게 시키더니 일이 적응될 쯤 하니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타 지역 외근을 나가야 했고 달에 2번 이상은 1박 정도의 출장, 3달에 1번 정도는 일주일가량의 출장을 나가야 하는
정말 바쁜 회사였어요. 남편은 그 회사가 그쪽 계열에서는 일 배우기도 좋고 인지도도 알아주며 연봉도 좋은 편이라 지금 일 열심히 배우고 경력 쌓아 편한 곳으로 가면 된다고 혼자 둬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매번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힘들면 말투도 변한다더니 이직한 남편은 전처럼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기보다 힘들다는 말과 지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여느 집에서나 보이는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해갔어요. 시간은 흐를수록 애정 표현은 더 사라지고 일은 더 바빠졌네요. 부부관계는 이직 전만 해도 일주일 최소 4-5번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끊겼고 아이 계획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제가 노산이라 아이를 낳으려면 얼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너무 늦어 저는 마음이 급한데 남편은 아예 생각도 없었죠. 솔직히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남편이 제게 쌓아온 것들이 있어 기다리고 또 버텼습니다. 뜸해진 남편에 괜히 섭섭해하는 부모님을 달래고 막아주는 남편을 이루는 시댁에서 제게 더 간섭과 잔소리라는 시댁 식구들을 혼자 이겨내며 견뎠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어쩌다 외근도 출장도 겹치지 않는 온전한 휴일을 맞았고 저는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갈 일이 생겼어요. 제 차가 정비 중이라 남편 차를 타고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키를 챙겨 남편 차로 내려갔어요. 친구 집으로 향하는데 초행길이라 내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비에 찍힌 자주 가는 주소 대부분이 모텔이었어요. 출장을 자주 가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지만 남편이 이야기한 출장 제안은 전혀 다른 그냥 집 근처의 모텔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최근 검색 기록을 봤습니다. 분명 제일 최근 남편은 타 지역으로 이방 출장을 갔는데 찍힌 내비에는 집 근처 모텔과 근교 바다가 있었어요. 간간히 멀리 찍힌 장소도 있었지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약속을 취소하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어폰을 하나 사들고 PC방으로 올라가 메모리에 저장된 최근 영상들을 모두 다운받아 하나씩 열어봤는데 그곳에는 다 다른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 어리게 생긴, 많이 봐도 여대생쯤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차 안에서 남편을 자기야, 오빠, 여보 등으로 호칭하며 안겼고 남편은 익숙하게 애기야 하며 그 여자들의 몸을 주물럭대며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여자는 가끔 바다도 가고 근교로 여행도 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정말 역겹게도 휑한 논밭 갓길에 차를 세워 관계를 하거나 새벽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 보넷 위에서 키스를 하고 관계를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블랙박스 메모리가 커 꽤 긴 기간 영상이 다 녹화되어 있었고 저는 저장된 영상 중 상당 부분을 보고 계속 울었어요. 정말 믿었고 사랑했던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제게는 회사에 있다고 했던 시간들조차 전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네요. 저는 결국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블랙박스 영상이 든 메모리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야기하다 말고 이게 뭐냐고 묻는 남편에게 블랙박스 다 봤다고 조용하게 말을 꺼냈어요. 울 만큼 울었고 배신감도 끓어오르는 분노도 밤새 사그라들고 남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투자한 돈과 시간은 제 몫이겠거니 사람 잘못 본 내 잘못이구나 싶어 그냥 합의 이혼으로 끝낼 작정으로 집으로 돌아온 거였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혼자 줄줄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계속 저와 남편을 비교했다. 그걸 견디기 힘들어 퇴사하고 이직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 속상해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실수로 여자랑 자버렸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룻밤에 30만 원을 줬고 자기랑 계속 만나고 관계를 하면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결혼했다고 실수였다고 이야기하자 그 여자는 제게 모두 다 이야기할 거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건 안 된다고 알겠다고 그 여자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 여자가 장소를 이야기하면 데리러 가서 여자를 픽업하고 모텔로 가는 식으로 출퇴근을 했다네요. 어떤 날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어떤 날에는 그 여자가 어딜 가자 했대요. 그래서 멀리 가면 출장, 길어지면 외근 등 그런 식이었네요. 관계를 안 하면 그 여자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도와줬고 하룻밤에 30에서 80 정도를 받으며 거의 직장인 월급 이상의 수준을 받았고 돈 맛을 보니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았으니 이제 다 끊겠다고 받은 돈도 안 받고 다 모았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저와 잠자리를 안 한 것도 자기가 더러운 것 같아 일부러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라도 할 줄 알았던 건지 그냥 좋게 이야기해야 협박당한 거지 실상은 몸 팔고 받은 돈이잖아요. 돈 많은 여자들 미성년자 성인 안 가리고 돈만 주면 다 벌리고 대주는 그런 짓 하고 다니면서 저랑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도 역겨웠고 핑계를 대며 제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 낯짝도 더러웠어요. 다시 차오르는 분노에 저는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갈긴 후 집을 나갔고 본가로 들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남편이 한 짓을 정리한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고 전부 차단했습니다. 차마 아빠한테는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엄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당연히 불법 성매매였고 그 여자들도 모두 문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전부 신고했고 남편은 고소와 이혼 소송도 했습니다. 위자료, 피해 보상금 등을 청구했고 남편이 공적으로 엮여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내용 증명을 제출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고 답답한 마음에 피우지도 않던 담배라도 피워볼까 싶어 아파트 흡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피우는 담배에 쿨럭거리고 있는데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집에서 나오는 저를 쫓아왔는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저를 보자마자 집에까지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혼은 안 된다.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 나 진짜 제 취업에서 제대로 살겠다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미 오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상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처리를 했는데 말이죠. 웃기지도 않은 마음에 코웃음을 치며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 불법 성매매로 징역이나 살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 그렇게 망치고 네가 행복할 것 같냐고 소리 지르는 남편에 욱해서 담배 꽁초와 침 뱉는 양동이를 남편 얼굴에 냅다 부어버리고 발로 배를 한 대 찬 후 집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 남은 동정심조차 그 인간 하는 말과 행동에 정이 다 털렸네요. 고소한 내용이 전 남편에게 전달된 이후론 계속해서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이 오지만 전부 다 씻고 있어요. 주변 친구나 회사 사람들, 겹친 지인 등 저희가 결혼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밝히며 이혼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줬네요. 제게도 마이너스가 될 요소지만 그럼에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막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전 남편은 막대한 이자료와 합의금을 내건 징역을 살건 선택하면 되는 거고 취업은 못하겠네요. 저희 계열도 업계가 좁아 이미 남편이 몸 파는 놈으로 유명하게 소문이 쭉 나버렸거든요. 배신감에 속이 아프고 아리긴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전 많이 괜찮아졌어요. 누군가를 많이 믿을 순 없겠지만 믿음의 대상을 저로 바꾸고 제 위주로 이기적으로 살 거예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